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축소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오는 9월 개관 준비와 운영을 함께해야 하는 등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근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론 안 된다며 내년 총선 전에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는 수도권 이용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9만 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됐던 수도권으로 빨대 효과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축소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떼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위상이 격화됐다. 규모가 축소됐다. 숱한 논란을 몰고 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합니다. 4개 과로 꾸려질 전담기구는 일단 일반직 공무원 32명으로 출범한 뒤 전문 임기제 공무원 18명은 9월 초까지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출범하자마자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장 오는 9월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일부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형태의 아시아문화원을 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관 콘텐츠 준비를 맡아온 200명 규모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지만 정부는 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0명 내외로 저희가 이제 건의를 드렸고 거기는 이제 또 정규직도 포함이 되고 또 여기 이제 계약직 인력까지 같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당에서 상주하게 될 인력은 전체 5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던 정부 용역 결과의 절반 수준입니다. 개관을 코앞에 둔 촉박한 상황에서 겨우 출범하게 된 전당 조직은 부족한 인력으로 개관과 운영을 해야 한다는 버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내일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문화 연계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엽니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와 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문화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문화수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문화전당 송암상단의 첨단 실감 콘텐츠 물러스터, 혁신도시 문화기관이 삼각축을 형성해 핵심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전략도 제안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오늘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사무총장 폐지와 당원 소환제 등 1차에서 4차까지 혁신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등 민감한 안건은 이번 안건에서 빠졌지만 당내 비주류 측이 대표의 권한만 키웠고 알맹이가 없다며 친노 주류 세력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어 갈등도 예상됩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내년 총선 전에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지사는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론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완패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 창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당은 명분과 사람, 자금 등 3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며 천정배 의원과 신당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창당 일정도 갖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밤까지는 곳곳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는 10에서 4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까지 전국에 곳곳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돼 매달 보험료를 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0살 김모 씨는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으로 매달 26,000원씩 2년 동안 6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 보험 설계사로부터
실비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2차례나 거절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가입됐던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설계사가 무단으로 도용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신랑이에요. 근데 제 주민번호나 이런 거 전혀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제 신랑 조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는 전혀 제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해당 보험사는 설계사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기록해뒀다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에 가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학원의 원장님을 알아서 거기 직원들을 소개받아서 고객정보카드에 작성을 해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에 관련된 것을 자기가 이제 옮겨 적었다 이거예요. 김 씨의 경우처럼 설계사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시키는 경우 등을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11,000여 건의 불안전 판매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습니다. 보험사에서 아무래도 모집자들이 이제 실적 압박이라든지 모집자들이 개인의 임의 계약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임의로 모르게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는 수도권 이용객의 1인 평균 지출액이 91,76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KTX 탑승객 1,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전체 이용객의 하루 평균 지출액은 1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광주 송정역에서 승차한 이용객의 1인 평균 지출액은 76,670원으로 개통 당시 우려됐던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는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지난 2010년 51kg, 2011년 53kg, 2012년 54kg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가 부채 역시 2010년 3,500여만 원에서 2013년 4천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국내 수산물 수요를 수입 수산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도 노동인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당국의 적극 지원 속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에 속하는 직업군을 고르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자인지 아닌지 학생들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많지만 노동인권을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고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인권이랑 노동자에 대해 알지 못하였는데 수업을 듣게 된 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취업을 나간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은 1학기에 3시간, 1, 2학년은 2학기에 2시간씩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률도 높아지고 실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졌는데 산업 현장에서 진짜 적응을 잘하게 하려면은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강사와 예산 확보로 교육 방식이 학급당 소규모 교육으로 바뀌면서 효과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야기도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게 부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단은 현재 특성화고에서만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인문계 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단됐던 무진대로와 대남대로 하수관 설치 공사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이들 구간의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두세 개의 차로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총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돼 광주 봉성동에서 치평도 광주청까지 이르는 하수관거 5.9km 구간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이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됩니다. 광주시는 금남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등에 설치된 배전반 50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국전력에서 5억 원을 투입하며 정비 대상 배전반 50개 가운데 19개는 철거하고 옛 학생회관 주변 4대는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 이설됩니다. 나머지 27대는 조경수로 가리는 등 디자인을 개선해 도시 미관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보복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밤 9시 45분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500m가량 쫓아가면서 수차례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정바다를 낀 전남 지역의 섬들이 다양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외지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 주민소득 향상을 꾀하며 가보고 싶은 섬으로 바뀌고 있는 하와도와 개도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백야도에서 100길로 40여 분 떨어진 하와도. 꽃섬이라고도 불리는 하와도는 사시사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마을 담벼락은 소박한 그림들이 자리하며 섬 전체의 해안가를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산책로 바닥에는 돌을 깔고 난간은 나무 데크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섬 비경인 큰 굴 위로 조만간 바다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들어서며 바닷가 앞에서 야외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섬에 오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보내서 다음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섬 주민회에 아무도 찾지 않던 하와도는 각종 관광 개발에 힘입어 이제 하루 평균 300~400명이 찾는 유명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님을 맞을 펜션이 속속 들어섰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마을 소득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팔로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이렇게 문어나 또 계절에 따라 나는 수산물 계통도 관광객들한테 바로 즉석에서 해드릴 수도 있고. 인근 개도도 관광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천혜의 몽돌 해변과 함께 섬 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넓은 초원을 배경 삼아 학생들의 섬 체험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상큼한 맛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개도 막걸리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와보고 싶고 살고 싶다. 여기서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멋있는 섬, 그런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섬 개발에 투자한 사업비만 1,800억 원. 섬 고유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개발이 별 볼 일 없던 섬들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변화시켜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정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상지에 여수 웅천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상지로 전남 여수와 함께 경기 안산 방아머리, 충남 단진, 부산 해운대 운촌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웅천은 사업 시행자 선정에서 여수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앞으로 방파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늦어도 1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사업 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교통대책 유관기관 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자치구와 경찰 등 교통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차량 이부제와 교통통제 등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며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교통대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나 교통신호 연동화, 대규모 행사 때 교통대책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엽니다.
지역 공용 전문가와 청년들이 참석하는 오늘 정책 토론회에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선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청년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별 모델과 실행 전략도 소개됩니다.